자, 이번 시간은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 절차에서 환지 처분과 관련된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이런 교재는 306페이지 교재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고개를 한번 들어보실까요? 자, 환지 방식으로 이제 환지 계획 인가 이후에 공사에 들어갑니다라고 했고요. 그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환지 예정지 처분을 할 수도 있죠. 환지 예정지 처분을 전후로 계속 공사는 진행 중이었고요. 자, 이렇게 해서 환지 방식으로 공사가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되면은 환지 처분 절차를 밟게 된다 그랬죠. 자, 공사 완료 이후에 환지 처분이 있기까지 절차, 이 과정을 물어보는 문제가 단독으로 출제된 적도 있어요. 다음 중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 절차에서 환지 처분의 과정이 옳은 것을 고려해 주십시오. 그렇게 문제였죠. 네. 자, 같이 읽어봅니다. 자, 환지 방식으로 공사 완료되면 지체 없이 공사 완료를 공고합니다. 지체 없이 공사 완료를 공고하고 공사 관계 서류를 일반에게 공개 열람케 합니다. 자, 관계 서류를 공개 열람한 이해관계자들은 의견이 있으면 공람기간 중에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에게 의견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거나 제출된 의견이 없으면은 무엇을 신청하죠? 준공 검사를 신청합니다. 여러분은 이게 머릿속에 순서를 외워야 돼요. 지금 열심히 따라 외워야 됩니다. 못 외우신 분은 보고 놓고 적어 놓고 나중에 다시 말이죠. 지금 나올 때마다 외워야 된다니까. 준공검사가 있으면 준공검사로부터 며칠 내에 환지 처분하죠? 60일. 이게 몇 년 전에 정답 결정이 되고 60일 날짜가. 60일 내에 환지 계획 내용을 확정하기 위한 행정처분, 환지 처분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부터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 절차에서 자, 이번 시간의 테마는 마지막이죠. 환지 처분을 하겠다는 거죠. 환지 처분이 무엇입니까? 환지 처분의 개요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환지 처분은 이거잖아. 환지 처분이 뭐죠? 자, 각자 말합니다. 환지 처분이 무엇인지 마음속으로 말을 해보십시오. 환지 처분이 뭐죠? 네, 그거죠.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 절차에서 환지 처분할 사항을 미리 정한 계획이 뭐죠? 환지 계획이잖아. 그 환지 계획으로 계획된 것을 확정해주기 위한 행정처분이 뭐죠? 환지 처분이죠. 금방 그렇게 말씀하신 거 맞죠? 환지 계획으로 계획된 것을 확정해주는 행정처분을 환지 처분이라고 한다. 그렇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아까 우리 앞전에 이렇게 설명이 됐잖아요. 도시개발 사업전 종전토지 100번지 1000제곱미터는 종전토지. 누구죠? 갑의 종전토지였잖아요. 100번지 농지 소유자 갑에게 도시개발이 끝나면은 200번지에 조성된 택지 500제곱미터를 갑에게 환지로 교부할 거야. 라고 정한 계획이 환지 계획이잖아요. 그러면은 환지 계획에 의해서 200번지 500제곱미터의 땅은 환지 계획으로 갑의 환지로 확정된 상태입니까? 계획만 돼 있었습니까? 계획만 돼 있었는데 준공검사 이후에 그 환지 계획으로 계획된 200번지 500제곱미터의 택지를 갑의 환지로 확정해주기 위한 행정처분을 환지처분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은 환지처분이라고 하는 행정처분이 있기 전까지 준공검사가 있기 전까지 환지처분 전까지는 200번지 500제곱미터 토지는 갑의 환지로 확정된 상태였습니까? 계획만 돼 있었습니까? 계획된 상태로 공사 진행된 거야. 그 확정되는 시점이 환지처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 다음에 100번지 1000제곱미터 농지 가운데서 201번지 500제곱미터는 종전토지자 갑에게 환지로 정하지 않고 규약, 정관, 시행 규정, 실시 계획이 정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 환지를 정하지 않고 보류했습니다. 뭐죠? 보류지. 그 보류지 중 일부를 처분해서
도시개발사업 경비에 충당할 용도를 정합니다. 뭐죠? 채비지. 그러면은 201번지 500제곱미터를 보류지로 할 거야. 그중 일부를 처분해서 경비에 쓸 수 있도록 채비지로 할 거야. 라고 정한 계획은 환지 계획이고, 그 201번지 500제곱미터를 보류지로 확정하고, 그중 일부를 채비지로 확정해주는 행정처분이 환지 처분이 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나가는 거죠. 100-1번지 500제곱미터는 시청용지, 100-2번지 500제곱미터는 학교용지로 계획한 것은 환지계획. 그것을 확정해주는 행정처분은 환지처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지처분이 뭐죠라고 우리 말하는 연습. 환지계획으로 계획된 것을 확정해주는 행정처분을 환지처분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환지처분은 어떤 형식 요건을 갖춰서 이루어지게 될까요? 환지처분의 형식이죠. 여러분, 그 법적으로 부부가 될 수 있는 형식 요건이 뭐죠? 법적으로 부부가 될 수 있는 형식 요건은 혼례입니까? 혼례입니까? 등기입니까? 등기를 해야 되잖아. 혼인신고. 등기가 아니고 혼인신고를 해야 되죠. 네. 혼인신고가 부부가 될 수 있는 형식 요건이잖아. 그럼 환지처분은 어떤 형식 요건을 갖춰야 될까? 환지계획 내용을, 환지계획으로 계획된 것을 종전토지 소유자가 알립니다. 알리고. 예를 들면은, 여기서 종전토지 소유자 누구죠? 갑. 100번지 종전토지자 갑에게 환지계획 내용을 알려주는 거죠. 갑씨. 당신은 환지계획에 의해서 200번지 500제곱미터에 조성된 택지를 당신은 환지받게 될 겁니다. 라고 알리고, 그 내용을, 환지계획 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공고합니다. 공고. 이 공고가 무슨 공고죠? 환지처분 공고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환지계획 내용을 종전토지 소유자가 알리고 공고하는 형식 요건을 갖추면은 무엇이 이루어진 거죠? 환지처분이라고 하는 행정처분이 알리고 공고하는 형식 요건을 갖춰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야. 자, 이렇게 환지처분이 공고되면은 그 법적 효력은 언제 발생합니까? 공고일입니까? 공고된 날의 다음 날입니까?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환지처분의 법적 효과가 7개가 있어. 그 7개를 외우는 거예요, 그냥. 이 7개를 봐요. 잠깐만. 이게 지금 줄줄줄 나와야 되는데, 만약에 지금 7개 중에서 하나도 책을 안 보니까 생각이 안 나면은 공부 양이 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아직까지 공부 양이 참 많이 부족하구나라고 느끼면 돼. 보세요. 잠깐 책 찾지 말고, 잠깐 뭐 뒤죽거리지 말고, 7개 중에서 한 개를 좀 떠올라야 된다니까? 그러면은 한 번 들을 때마다 한 개씩 외워도 지금쯤은 한 3개, 4개, 5개 떠올라야 될 거 아니까? 근데 하나도 안 떠오르잖아. 그러면 나는 너무 도시개발을 미워했거나 아니면 공법 선생을 아주 싫어한 거야. 아니면은 내년까지 공부할 수 있는 여유가 있거나. 스스로 좀 체크를 좀 하십시오. 체킹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자, 시작하겠습니다. 고개 들죠. 환지처분이 공고되면은 환지계획에서 정하는 환지를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에 다음 날부터 무엇으로 봅니까? 종전토지로 본다. 종전토지로 본다. 이 첫 번째 효과예요. 일단 이해는 다음에 하시고요. 일단 이런 게 익숙하면 시험지를 받으면 답이 톡톡 튀어올라, 진짜. 법 과목은 조문 그대로 시험 나와요. 그러니까 조문 그대로 나오니까 기본서가 유리합니까? 요약집이 유리하다고 했습니까? 기본서가 유리하다, 이 말이에요. 기본서 조문대로 문제가 구성되니까. 이 비법이에요. 요약집은 목차가 지금 그렇잖아, 보니까. 기본서를 많이 읽는 게 좋죠. 길어서, 양이 많아서 짧아져요. 익숙하면 짧아져요. 모르니까 길어져요. 설명할게요. 이 말이 무슨 설명할게요. 2022년 이해가 되면 기억이 오래돼요. 6월 1일 날짜로 환지처분이 공고되면은 2022년 6월 2일이 공고된 날이 다음 날이 되잖아. 그 다음 날부터 환지계획에서 정하는 환지를 갑의 종전토지, 이 땅을 갑의 토지로 본다, 이 말이라. 그 말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 다음 날 갑이 환지받은 토지에 대해서 새로운 토지 소유권을 취득을 했다는 이야기라. 언제?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에
다음 날. 대신에 백번지 종전토지에 든 갑의 토지 소유권은 그대로 있을까요? 소멸할까요? 종전토지 백번지에 있던 갑의 토지 소유권은 법적으로 소멸되는 거야. 이 소멸되는 시점이 중요해.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 소멸되는 거야. 그래서 환지처분 공고 이후에 어떤 권리가 소멸되는 시점은 항상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순간이라. 그러니까 2022년 6월 1일 환지처분이 공고되면은 오늘 밤 2022년 6월 1일 12시가 땡 하면은 오늘이 끝날 거 아니야. 12시가 땡 하는 순간 갑의 종전토지 100번지에 있던 그의 토지 소유권은 법적으로 소멸되고 내일 1조가 시작되는 순간 환지받은 토지 소유권을 채로 취득한다는 뜻이야. 이 말을 법 조문에 이렇게 표현해서 조문을 기억해야 돼. 환지교에서 정하는 이 환지를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갑의 종전토지로 본다라고 표현한 거야. 근데 시험은 이해를 했는지 물어봅니까? 조문을 기억하는지 물어봅니까? 조문. 법은 조문이에요. 조문을 편집한 게 기본서예요. 책을 잘 썼다는 것은 기본서 편집을 제도에 맞도록 잘했다는 뜻이라. 그죠?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환지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토지는 환지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토지에 존재하는 권리는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 어떻게 되죠? 소멸한다. 소멸한다. 이 두 번째라. 두 번째. 이런 조문들이 좀 낯설잖아. 이 책에 밑줄 끄고 번호를 제가 붙여서 그러는데 낯설면은 기본서를 한참 안 봤다는 거지. 수험이 시험 치는 거야. 쉬워요. 진짜 기본서 많이 읽으면 쉬워져요. 이거 설명할게요. 설명드립니다. 집중하시고 이해가 되면 이제 조문이 오랫동안 기억이 됩니다. 그 다음에 봐요. 101번지 아까 면적이 얼마죠? 600제곱미터는 100번지가 1000이고 101번이 600제곱미터는 토지 소유자가 을이었잖아. 토지 부담률이 50%면 을도 600제곱미터의 절반에 해당하는 300제곱미터를 보류지난 이름으로 도시개발로서 부담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나머지 300제곱미터를 환지에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있죠. 근데 을은 도시개발 사업시행자에게 나는 101번지 600제곱 토지 소유권을 현금을 청산받아서 현금을 가방에 몇십억 챙겨서 서울로 이사 갈 거다. 나에게는 환지를 정하지 말라. 환지 제외해달라고 신청한 거야. 환지 부지를 신청했다 이 말이야. 이렇게 종전 토지 소유자가 환지 제외를 신청한 101번지 600제곱에 존재하는 을의 토지 소유권은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순간 그대로 있습니까? 소멸합니까? 소멸하는 거야. 그러니까 2022년 6월 1일 오늘 환지 처분이 공고되면은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않은 101번지 600제곱의 토지에 존재하는 을의 토지 소유권은 환지 처분이 공고되는 순간 그 다음 날 끝나는 때 오늘 밤 12시에 땡 하면은 환지를 정하지 않은 101번지 600제곱 존재하는 을의 토지 소유권은 법적으로 소멸하고 내일 1초가 시작되는 순간 이 땅을 환지받은 누군가가 새로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야. 이 말을 법은 이렇게 표현한 거야.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않은 101번지 600제곱에 존재하는 권리, 을의 토지 소유권은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 뭐 한다고? 소멸한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행정상, 재판상 처분으로 종전 토지에 전속하는 것은 환지 처분이더라도 그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예를 들면은 101번지 1000제곱미터 갑의 농지에 농림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행정처분이 있으면은 101번지의 농림지역 지정 처분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항상 101번지에 전속하기 때문에 그 101번지 토지 소유자 을이 200번지를 환지받더라도 영향을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영향을 안 받는다는 얘기는 종전 토지 101번지의 농림지역 지정 처분한 행정처분의 효과가 환지받은 토지로 이전하지는 않는다 이 말이야. 왜요? 환지 처분이 있더라도 그 영향을 안 받으니까.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행정상 처분으로 종전 토지에 전속하는 것은
환지 처분이더라도 그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 종전 토지에 설정된 지역권이야. 지역권을 꼭 외워야 돼요. 지역권. 지상권입니까? 지역권입니까? 지역권이야. 종전 토지에 설정된 지역권은 환지 처분이더라도 환지로 이전하지 않고 종전 토지에 그대로 존속합니다. 이게 원칙이라. 지역권은 환지 처분이더라도 종전 토지 존속이 원칙이다 이 말이라. 단 도시개발 사업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 종전 토지에 어떻게 되죠? 소멸. 죽어도 종전 토지에서 소멸 죽어요. 죽지 환지받은 토지에 이전해요, 안 해요? 안 하니까 제가 농담으로 도시개발구역과 정비구역의 종전 토지에 설정된 권리가 어디서 가장 지조 있는 권리가 뭐죠? 지역권이야. 지역권은 환지받은 토지나 건축물로 이전하지 않는 거야. 가장 지조가 없는 게 뭐죠? 저당권이다. 저당권은 바로 가버려요. 종전 토지나 종전 거부에 설정된 저당권은 새로 환지받은 토지나 건축물로 이전해요. 그 입주한지 처분을 받았어. 입주한지 처분을 받으면 아파트하고 대지 지분을 받았잖아. 입주한지 처분을 받은 종전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은 새로 건축물의 구분 소유권하고 새로 취득한 구분 소유권하고 토지의 공유 지분을 이전해서 오는 거야. 가장 지조 없는 권리는 저당권. 가장 지조가 있는 권리가 뭐죠? 지역권. 그렇게 되는 거죠. 다섯 번째, 입체 환지 처분의 효과입니다. 입체 환지 처분의 효과가 있죠. 입체 환지 처분의 효과 이렇게 됩니다. 입체 환지 처분, 환지 처분이 공고되면은 입체 환지 처분을 받은 자는 아까 400번지 백제 우대 농지 소유자, 병원, 과도 토지 소유자에서 환지를 못 받고 제외됐다가 데모할까봐 원활한 도시개발 사업 시행을 위해서 건축물의 일부하고 토지의 공유 지분을 교부한 거 맞죠? 그래서 입체환지 처분받은 병돌이는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 건축물의 일부에 대해서는 뭘 취득합니까? 구분 소유권. 토지에 대해서는 뭘 취득하죠? 공유 지분권을 취득합니다. 여러분 아파트에 살고 계시면은 여러분은 아파트에 대해서 소유권입니까? 구분 소유하고 있습니까? 구분 소유하고 있고 토지는 공유 지분권이 있잖아요. 이 입체환지 처분의 효과잖아. 그죠? 그 다음에 똑같아요. 임대료 등의 증감 청구, 권리 포기 계약 해지, 그로 인한 손실보상 청구 시행자가 할 수 있죠. 손실보상금을 지급한 시행자는 종전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에게 그로 인해서 이익을 받은 적에 구상권 행사할 수 있죠. 똑같잖아. 뭐 별거 있나? 그 다음에 똑같고요. 용익권자 보호는 똑같고요. 그 다음에 보류지는 누가 가져가요? 보류지는 환지계획에서 정한 자가. 환지계획에서 정한 자. 환지계획에서 정한 자. 그러니까 보류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자는 환지계획에서 정하죠. 환지계획에서 정한 자가. 그 다음에 채비지의 소유권은 시행자가 정합니다. 채비지는 시행자가 정합니다. 채비지는 시행자가. 왜요? 시행자가 가져가야 팔아서 사업비에 쓸 수 있으니까. 이해가 되죠? 단 아까 환지 예정지, 채비지의 용도로 지정된 환지 예정지가 채비지의 용도로 지정되면은 환지 처분 전에 처분될 수 있잖아요. 그때 환지 예정지로 채비지의 용도로 지정된 환지 예정지가 처분됐을 때 그 채비지를 취득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시기는 해당 채비지를 취득한 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환지 처분이 공고되면은 청산금이 확정됩니까? 결정됩니까? 확정. 청산금이 확정됩니다. 여러분 청산금은 확정 시기하고 결정 시기가 다르다고 항상 적어주죠. 청산금은 언제 결정돼요? 결정 시기.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환지 처분을 하는 때,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환지 처분을 하는 때,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환지 처분할 때 결정합니다. 확정된 겁니까? 금액을 결정한 겁니까? 시행자가 결정을 했지만 법적으로 확정된 걸로 보지도 않는 거야. 그게 언제 확정됩니까? 확정 시기. 확정되는 시기는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에 다음날 확정되는 거야. 그래서 환지처분의 효과 7번째, 청산금이 확정됩니다. 결정됩니까? 확정됩니까? 확정. 청산금은 결정 시기하고 확정 시기를 구분합니다. 결정은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환지 처분을 하는 때 결정하는 게 원칙. 그 다음에 확정되는 시기는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에 다음 날 확정,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결정 시기와 확정 시기 구분하셔야 되고요. 네. 환지 처분 효과 7개 다 해야 되는데요. 저 환지 처분 효과 7개를 책을 안 보고 다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책을 안 보고까지는 강의하지 안 해도 되니까, 강의할 필요는 없으니까, 보면은 기억날 정도는 돼야 되니까, 최소한 10번 정도 읽으면 되는 거 아닐까? 솔직히. 그 정도 반복하면 되죠, 뭐. 자, 여러분 교재 307페이지입니다. 환지 등기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1번 시행자의 신청과 촉탁의완 일괄 등기입니다. 네. 자, 시행자는 환지 처분이 공고되면 환지 처분 공고 며칠? 14일 이내 동그라미. 14일 이내 동그라미 하세요. 14일 이내는 무엇으로 구분해야 됩니까? 밑에 적으세요. 아니야, 지체 없이. 이게 다음 주에 이제 도시및 주관경 정비부에서는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으면 지체 없이 시행자가 등기를 신청하거나 촉탁해야 돼요. 그래서 정비법은 지체 없이 등기를 신청 촉탁해야 한다. 도시개발법은 환지 처분 공고 14일 내에 등기를 신청 촉탁해야 한다. 이걸 강의할 때마다 맨날 이야기하거든요. 복습하면 됩니다. 네. 뭐 늘 그거야, 그거. 좀 하다 보면은. 그 다음에 환지 등기 전 다른 등기 제한입니다. 읽어볼게요. 자, 환지 처분이 공고되면 시행자의 등기가 있을 때까지 시행자의 등기 동그라미. 시행자의 등기가 있을 때까지 등기 동그라미. 이때 등기가 뭐죠? 환지 등기. 환지 등기는 환지를 받은 토지 소유자가 개별적으로 합니까? 시행자의 신청과 촉탁에 오는 일괄 등기입니까? 일괄 등기. 그래서 이때 등기는 환지 등기고, 환지 등기는 일괄 등기야. 그러면은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부터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의 환지 등기, 즉 일괄 등기가 있을 때까지 다른 등기는 허용됩니까? 제한됩니까? 제한된다는 뜻이, 이게 원칙이라. 환지 등기 전 다른 등기를 할 수 없다. 이게 원칙인데 예외가 있죠? 이런 거 읽어두면 되잖아. 등기 신청인이 확정일자 있는 서류로 환지 처분 공고 전 등기원이 생긴 것임을 증명하면 환지 등기 전 예외적으로 다른 등기가 허용이 됩니다. 청산금이 무엇인지 아까 청환지, 감환지 하면은 과부족분을 금전으로 징수교부하여 청산하잖아. 이걸 뭐라고 하죠? 청산. 청산금의 법적 성질을 읽어두면 되죠. 뭐. 징수합니다. 부당이득금을 반환해 가는 거잖아, 시행자가. 그죠? 그 다음에 시행자가 청산금을 교부해주면은 토지 소유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징수는 부당이득금의 반환, 교부는 손실보상금 지급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청산금 결정 확정식에서 이 요약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이 이 부분이잖아. 청산금의 결정과 확정을 동그라미 1번, 2번 다 구분하고 있죠? 결정 시기와 확정 시기를 비교하시라고. 그래서 동그라미 1번, 2번 묶어서 비교함기. 언제 결정합니까?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환지 처분을 하는 때 뒤에 확정입니까? 결정입니까? 결정. 언제 확정되죠? 밑에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에 다음 날 결정입니까? 확정입니까? 확정. 그래서 청산 시기하고 결정 시기하고 확정 시기를 비교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 직접,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지담구수자에게 청산금 징수를 위탁할 수 있죠? 청산금을 내야 할 자가 안 내면은 행정청은 위탁합니까? 징수합니까? 직접 징수. 비행정청은 징수, 위탁. 위탁하면 공짜입니까? 위탁 수수료 있습니까? 위탁 수수료. 위탁 수수료는 징수금액의 100분의 4%. 밑에 적어요. 위탁 필기하세요. 수수료. 위탁 수수료 적으세요. 도시개발법. 오늘 지금 도시개발법 하고 있죠. 이거 한 번 가르쳐드리면 좀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도시개발법하고 정비법 다음 주에. 도시개발법과 정비법의 위탁 수수료 나오면 내용도 필요 없어요. 얼마죠? 100분의 4. 4%예요. 주택법은 얼마죠? 혹시 기억납니까? 가르쳐 드린 데다. 주택법은 100분의 2. 그 내용 필요 없다니까. 도시개발법과 정비법의 위탁 수수료 나오면 100분의 4고, 주택법에 보이면 100분의 2고, 끝. 수험 준비 끝이야, 그냥. 이렇게 하면.
내용도 필요 없어 진짜. 객관식은. 도시개발법과 정비법의 위탁수수는 얼마죠? 100분의 4. 주택법의 위탁수수는 얼마죠? 100분의 2. 그렇죠. 청산금의 소멸시효는 몇 년? 도시개발법과 정비법 모두 5년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그래서 도시개발법과 정비법 모두 청산금 소멸시효는 몇 년? 5년. 용익권자 권리조정은 아까 환지정지 처분을 설명드리면서 설명 다 드렸죠? 다 했어요. 여기까지가 도시개발법이에요. 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무조건 하루에 다 날려버려요. 그래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좀 예습을 필요로 하는 과목 맞죠? 어려우니까. 그래서 1, 2월 강의나 3, 4월 강의를 한번 듣고 오면은 다음 주에 참 편안하게 재밌게 수업을 들을 수 있다고. 2달 동안 한 번도 안 듣고 와서 또 앉아있으면 좀 힘들어진다고. 그래서 예습을 좀 하고 오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